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70번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가 다음 달 6일까지 부여와 공주 일대에서 열립니다.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부터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까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이 있는 연휴 기간 백제문화제에서 역사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년 역사의 백제 건축물을 그대로 재현한 부여 백제문화단지 일대에서 70번째를 맞이한 백제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은 9일 동안 22개의 사비백제 체험 행사와 함께 에어바운스, 미러 체험 등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봤던 금동대원도 봤고 이런 체험에서 재밌었어요. 부여 백제문화제에서는 연휴마다 유명 가수들의 연이은 축하 공연과 수문장 교대식, 백제문화 퍼레이드 등 다양한 백제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립니다. 부여구는 올해 150만 명의 시민들이 부여 백제문화대 행사장을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왕궁에서 열리는 제70회 백제문화제는 의자왕의 딸인 개선공주를 주제로 주제 공연과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주 미르섬은 백제마을 고마촌으로 조성돼 해상경국 웅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상교육의 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활을 쏘고 북가장구를 치며 전통놀이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여러 체험들이 엄청 저렴한 가격이어가지고 두세 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선택폭이 넓어서 애 따라하고 하더라고. 너무 즐겁게. 다음에 또 애들이랑 내년에도 와가지고 재밌게 또 즐길 생각입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미디어 아트 공연이, 제민천 일대에서는 공주 행차, 기억을 걷는 밤 등 야간 프로그램이 매일 밤 열립니다. 부여와 공주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오는 10월 6일 폐막식을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5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천안시는 이번 축제에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88만 명이 축제의 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세계 각국의 춤을 다방면으로 조명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더욱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올해 거칠 것으로 전망한 세수가 약 30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교부세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마저 떨어져 지자체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것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거로 정부가 재추계 하면서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에 따르면 대전은 705억 6,300만 원, 세종 72억 800만 원, 충남은 604억 600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도 곤두박질친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지방세는 올해 징수 목표액의 71%밖에 걷지 못했고 취득세 역시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막대한 재원이 들 경우 연단위로 분산 투입해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 자체가 원래 이만큼 쓰겠다라고 정해놨는데 거기에서 재정광역시는 700억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어디 주지던가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용이치가 않죠.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타격이 더 큽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특성상 국비가 대규모로 줄어들 경우 생존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 운용 계획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세금 미확보 부분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추경 작업을 준비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 구조 조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광역 급행버스인 충남 M버스가 노선을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정류소 6곳을 추가로 운행합니다.
추가되는 정류소는 아산에서 친호회 아파트와 동아 아파트, 천안에서는 부성 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이용객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공원과 산 등 야외에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드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이경은 개건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르러진 하늘에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산과 강변 등 야외에서 소풍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진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철 불청객인 야생 진드기는 쯔쯔가무시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데 특히 지난해 쯔쯔가무시병 환자 77%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절반 가까이가 9월에서 11월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단풍놀이라든가 산에 많이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진드기 유충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데 피부 발진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사망률이 최고 4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또 진드기에게 물리고서도 최대 3주까지의 긴 잠복기를 보여 야외 활동 이후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들이를 즐긴 후 입은 옷을 바로 세탁하고 진드기에게 물린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몸에 붙은 진드기를 손으로 떼어내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떼어나게 되면 갑자기 떼어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독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떼어내는 거는 좀 위험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떼어내게 되면 핀셋으로 떼어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입고 등산로를 벗어난 길을 걷거나 풀 속에 옷을 두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머리나 옷 등에 묻은 진드기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3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원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었고 내부 18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을 끓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1시 4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쯤 보령시 남포 방조제 인근 바다에서 레저보트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레저보트를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물에 빠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해경구조대에 의해 18분 만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레저보트가 어장 그물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월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 오월드 연간회원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정가 12만 원에서 2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매합니다. 한편 오월드가 전국 테마파크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셋째 자녀 연간회원 무료 가입과 임산부 특별 할인 이벤트도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대전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20대 여교사가 가족과 뜻을 모아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300만 원을 전달한 여교사는 의료진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선물받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을지대병원은 여교사의 가족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권역 외상센터 환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출상품 운영자금을 투자받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농협은행 직원 등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대출상담 전문 유튜버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상품 운용에 필요한 돈을 투자해주면 연 2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410여 차례에 걸쳐 2,900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이 중 8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갭 투자로 사들였던 건물 120채의 가격이 하락해 자금난에 빠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의자를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벽을 망가뜨리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검찰은 부모를 살해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30대 남성은 가족이 자신을 한심하게 여긴다는 생각에 지난달 23일 만취 상태로 어머니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탓하면서 폐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